네, 안녕하세요. 윤영금 변리사입니다. 상표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15년 이상 담당을 하고 있는 윤영금 변리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 상표에 관한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에 사업을 진출하시거나 아니면 유럽의 일부 거점 국가에 진출을 하실 수 있겠죠. 프랑스, 영국, 이렇게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유럽 연합 국가에 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상표 등록은 필수입니다. 또한 아마존닷컴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실 때에도 유럽의 경우에 또 상표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이용을 하시거나 그럴 땐 상표권의 어떤 등록 자료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유럽 상표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상표 보호입니다. 자, 우리가 해외 상표에 관련된 거를 좀 가장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요. 좀 자세한 것들은 제가 또 별도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냥 개념만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중간 부분에 유럽 상표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도 있고요. 자, 해외 상표를 진행을 하실 때는 자, 개별적으로 국가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럽에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통합특허청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특허청이 있고요. 유럽연합의 27개국 전 국가에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베네룩스 특허청도 별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드리드 국제상표라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비용이 저렴한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간편한 방법이 있는 대신 조금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상표 등록이 있어야 된다든지 제한이 많이 있고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럼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해외로 한다면 각 나라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한테 의뢰를 하신다면 해외 대리인들, 해외 국가에도 각 변리사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대리인한테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루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있었다고 했죠. 그런 거는 이제 국제사무국이라는 그걸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WIPO, 와이포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걸 전산으로 처음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다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 다 의뢰를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경험도 많고 그걸 처리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각 국가를 지정을 해서 가면 이게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마드리드를 하게 되면 그냥 전 나라에 저절로 등록되는 걸로 아시는데 심사는 다 나라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산으로 처음엔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지만 각 국가별로 여러 가지 심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절 이유가 미국에서 나왔다 그러면 미국 대리인을 선임해서 또 해야 되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거절 이유 없이 등록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마드리드 시스템은. 그래서 전산으로 이용하는 해외 상표 절차가 있다. 또 자세한 것들은 또 다른 제가 안내해드리는 해외 상표 요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유럽 상표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상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다. 또 그다음에 해외 상표에 대한 것을 좀 공부하셨다. 그러면 유럽 상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일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럽 상표는 우리 앞서도 설명드린 대로 유럽 개별 국가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럽 전역에 하는 만약에 진출을 한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유럽 여기 특허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럽 연합을 이용을 하는데요. 보통은 유럽 개별 국가의 거점 국가를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면 유럽을 전역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유럽 개별 국가를 하는데 좀 독특한 게 베네룩스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베네룩스 특허청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할 수는 없고요. 베네룩스 특허청이 합니다. 이게 하나의 국가처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공동체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국가, 영국이 빠졌죠.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베네룩스는 베네룩스 특허청이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유럽연합의 전체로 하겠다. 그러면 27개국 전체로 하고 싶을 때는 특허청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국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특허청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유럽 특허청. 근데 요거를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대리인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마드리드를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하거나 역시 유럽 특허청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마드리드의 경우는 좀 제한이 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공동체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출원 방법에 대한 방식에 대한 거는 여러분의 전략이나 어느 나라를 할지 그런 것들을 변리사와 꼼꼼하게 상담을 해주셔야지 비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딱 맞게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런 걸 알고 계셔야지 변리사와 상담을 할 때도 아 이런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라는 걸 최소한 아시게 되죠. 이게 이제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등록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권리가 어느 정도 미칠 거냐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상표 출원 방법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 상표는 좀 독특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국내든 해외든 상표를 진행하실 땐 상품 분류를 정하셔야 됩니다. 뭐 상품 분류는 크게 45개 분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됩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뭐 의류는 뭐 25류, 그다음에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4류, 뭐 이런 식으로 분류라는 게 있거든요. 류가. 근데 이제 유럽 상표의 경우는 3개 류까지 동일 비용 아니면 이제 류가 추가될 때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장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상표는 특허청에다, 유럽 특허청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걸 하게 되면 다른 상표가 이미 출원했거나 아니면 출원이 신청입니다. 다른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든지 어떤 다른 상표와의 관계는 우선 심사를 하지 않고요. 보통은 그냥 이게 그 자체로 등록받을 만한지 그걸 식별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거가 있는지만 판단하지 다른 상표 그래서 요 3번째 보시면 선행상표라는 게 있죠. 먼저 등록받았든지 아니면 먼저 뭐 특허청에 신청한 상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만약에 그런 상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거절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유럽 상표의 경우에는 이런 선행상표에 대해서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는 게 아니라요. 선행상표 업체에다가 그 권리자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보내줍니다. 이런 상표가 출원됐는데 당신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거냐?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의 신청을 안 하면 거절 이유가 있거나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의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여기 절대적 거절 이유라는 것만 판단을 하니까요. 요즘 이런 건 좀 약간 법적인 부분이라 이런 것들은 거절 이유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꼭 변리사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쨌든 유럽 상표를 진행하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되게 비용도 저렴한데 만약에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할 때 안 되는 국가들이 좀 있어요. 뭐 대만이라든지 홍콩 이런 나라들이 좀 있거든요. 미얀마 뭐 이런 나라들. 근데 유럽은 어쨌든 유럽 특허청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별 국가로도 가능하다. 그렇죠? 베네룩스 같은 경우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베네룩스 특허청이 별도로 있고. 자, 그 다음에 존속 기간은 이게 등록일로부터 보통 10년인데 유럽 상표는 이걸 출원이라는 게 신청일입니다. 특허청에 신청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보통은 등록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거절이 되지 않는 이상 출원할 때부터 어떤 효력이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거의 다 상표는 날짜가 뭐 어떤 10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갱신이 가능해서 반영구적인 권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표를 등록받고 일정 기간 사용을 안 하면 상표는 사용이 중요한데 불사용에 걸 수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게 되면요. 그럼 불사용에서 취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년입니다. 3년 이상 불사용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좀 길죠. 그래서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혹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취소되거나 또 취소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취소를 걸어야 됩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상표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5년 동안은 불사용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럽 상표에 대한 출원 방법과 유럽 상표의 특징을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유럽으로 사업을 진출하신다거나 뭐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등록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하실 때 유럽 상표에 관한 것들을 꼭 꼼꼼하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자, 상표 변리사 윤영근 변리사였고요. 유럽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